그래가지고 지금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되게 핫 이슈잖아요. 그런데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게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와, 노벨상 받았다, 축하해줘야지. 와, 노벨상 받은 사람들 글을 내가 읽으면은 더 좋겠지.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일단은 그 노벨상은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 아니죠. 그리고 이때까지는 대부분 거의 다 그 영어로 된 문장으로 그걸 평가를 받거든요. 그런데 한국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 의도와 분위기와 그리고 그 실제 색을 나타내는 단위도 막 노랗다, 노르스름하다, 누렇다, 놀이끼리 하다, 이게 훨씬 더 그 한 가지 단어가 지시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풍부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그것에 대한 경험을, 그 간접 경험을 공감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.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를 봐서 정확하게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한강 작가님은 그 어려운 영어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한 최초의 아시아 여성인 거죠.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 마냥 이제 따라 사보는 것도 괜찮은데, 저는 이런 의미를 알면서 좀 이제 그거를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저는 그 노벨상을 받는다는 의미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한국 노벨상이 잘 안 나와요. 뉴스로 이제 지금 제가 뭐 기억하고 있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은 거, 그거만 기억을 하고 있고, 잘 모르겠어요. 이슈가 되지 않았는지 그냥 제가 모르는 건지도 몰라도, 일단은 연구 목적에서 한국은 그런 세계적인 상을 받지 못하고 있죠. 시장은 선도하고 있지만 그 연구 분야에서 리스펙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실적을 굉장히 빨리 내야 해요. 우리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연구를 통해서 빠르게 체크 포인트들을 이제 완료해 나가는 거를 우리의 그 성장 동력, 빨리빨리 어떤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우리를 산업에 굉장히 빠르게 확장시켰지만, 그 연구 분야에서는 그게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떤 연구는 그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, 다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, 10년, 20년 동안 끝내지 못하는 그런 과제들도 분명히 학계에 존재할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연구비를 계속 받기 위해서,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를 이어나가는데,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성과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실제로 몇십 년이 걸리는 그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올 리가 없어요. 우리는 한 6개월 안에, 한 3개월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성과를 내고 있는 애한테 그 돈을 주는 게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긴 해요. 그게 더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거기도 하고,
근데 약간 그건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. 그렇게 이제 뭐 10년 동안 해가지고 그 연구해가지고 아무 성과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. 애한테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. 내가 한 10년, 20년, 30년 꾸준히 애가 뭘 하겠지, 해내겠지 하고 투자를 하는데 뭐 30년 지나서 그냥 죽고 좀 영원히 그것은 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 사람이 그 연구실에서 의자만 데우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 정말로 진실되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결국에는 어떠한 영역에서 그 노벨상을 받을 만큼,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 성과 항목에 대해서 좀 정량적인 피칭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연구원들을 좀 대립시킬 게 아니라 좀 모두를 다 같이 지지하는 그런 R&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생겨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더군다나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올해 R&D 예산이 줄었잖아요. 그런데 올해 노벨상이 탄생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런 과학 연구부는 아니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그걸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그 한강 작가의 그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책이 있는데, 그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엄청 옛날에 저 대학생 때 저한테 선물로 준 책이었는데, 그 친구가 나한테 선물한 유일한 책이었는데, 그 사람이 이제 노벨 이제 문학상을 받으니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. 정말 그런 재밌는 현상이다.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도 정말로 우리가 감동을 시킬 수만 있다면은 글로벌한 접근도 가능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것을 번역한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.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라타가 노르스름하다, 누렇다, 누리끼리하다, 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건데,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너무나 그거는 감동적인 일이죠. 나의 글을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그것을 번역을 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했다라는 게, 그 사람은 그 글을 얼마나 사랑을 했을까, 얼마나 크게 공감하고 깊게 공감하고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만들어내었다 라는 것이 전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. 이게 사실은 한국어로 평가하는 그런 상이었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. 잘하는 사람이 잘했겠지,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감동적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이걸 영어로 평가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쓴 글을 영어로 평가했는데 이거를 받는 거면은 이거는 사실은 작가가 2명이라고 봐도 정말 많은 노력들이 보여서 정말 좋았습니다. 이게 하나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이런 동력들,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글을 더 읽을 거잖아요. 저는 한강 작가의 책의 제목이라도 봐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의 제목 한 줄, 기사 한 줄이라도 더 보는 게 대한민국의 민도를 올리는, 우리 이제 사회 전반적인
인문학적 수준을 올리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분명히 한강 작가도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예술 그리고 이전의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는 삶과 나와 세상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우리 글이 다 그렇잖아요. 글이 대부분의 내용이 그냥 세상살이에요. 세상살이인데 뭐 어떤 이제 뭐 현상을 말할 수도 있고 가상의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뭐 옷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책이고 글이잖아요. 그거를 통해서 뭐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너는 왜 사니?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? 인문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사람에 대한 물음, 인간에 대한 물음 그런 거잖아요. 그냥 그런 물음들이 우리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더 조금 더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많이 감각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세상을 확장하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많이 축하드리고요. 여러분 저도 이제 친구한테 선물 받은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네요. 감사합니다.